프로젝트 관리론 세 번째 주제 프로젝트 기획인데 여기서 프로젝트 기획은 기획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의미도 알아보고 하지만 이 장에서는 우리가 주로 국가정보화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정보화가 어떻게 기획이 되고 또 어떻게 추진되는지 그 프로세서 중심으로 좀 볼 거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뭐 국가기관을 가든 아니면 이거는 이제 국가기관뿐 아니라 공공기관도 마찬가지 이런 프로세스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업에 있다면 국가나 공공기관의 프로젝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들이 어떤 식으로 기획이 되고 어떤 식으로 예산이 확보돼서 나한테 오는지 그런 부분들 사전에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인 순서는 국가정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그 다음에 국가정보 사업 기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항상 사업을 하면 성과관리가 일어나요. 그럼 성과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간략하게 알아보고 그 다음에 국가정보와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지 알고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뭐 누구든지 중요한 거는 국가기관에 있는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뭐 기업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면 국가와 같이 보조를 맞추려면 그 내가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어느 시점에 신청이 돼서 어느 시점에 예산이 확정되는지 알아야 그 기간별로 사전에 그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누구나 중요한 거니까 잘 좀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참고 자료로 이제 요거 해놨는데 요거는 뭐 내가 별도로 필요하면 자료를 올릴 테니까 참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정보화 이해 쪽은 국가정보화란 무엇이고 또 사업 추진 절차 그리고 국가정보화 사업 특성과 문제점 이거를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제 국가정보화 이해 부분에서 국가정보화는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기업이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필요한 거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국민에 대한 서비스 이런 거라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있죠. 그 사회 문제 현안을 해결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이제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태풍이 언제 올지라든가 아니면 이 태풍이면 어느 지역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 그 피해를 보는 지역을 위해서 좀 사전에 예산을 준비하자 이런 거 또 뭐 예를 들어서 감염병이나 뭐 식중독이나 이런 것들도 어느 시기에 어느 지역에 번질 가능성이 있고 그런 거를 데이터를 분석해서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이것들이 결국은 국가 정보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민의 삶의 질은 요즘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증명서, 예를 들어 가족관계 증명서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뭐 어떤 키오스크라든가 이런 단말기 이런 데를 통해서 다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서비스들이 결국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국가의 사업이고 우리가 배우는 것은 국가정보화다 이런 거죠. 그 이제 국가정보화는 이제 공공정보화라는 부분이 있는데 뭐 크게 보면은 국가정보화도 공공정보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민간의 정보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겹치는 부분이 이제 정보 문화라든가 인프라, 법, 제도 이런 부분이라서 국가정보화 할 때는 민간의 정보와 공공정보화 거기에 따르는 문화라든가 법, 제도 이런 부분도 같이 보면서 그 정보화를 기획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국가정보화라는 걸 알아둡시다. 여기 이제 국가정보화 사업 추진하는 절차인데 아마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앞에서도 한번 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 국가정보화의 특성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회계연도가 이렇게 회계연도가 있잖아요. 회계연도는 뭐야? 회계연도는 예를 들어서 2020년이면 2020년 1월부터 해서 회계연도가 끝나는 시점은 어떻게 되냐면 2020년 12월 31일 요게 회계연도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학교 같은 학교 회계 연도는 예를 들어서 2020년 따지면 2020년 3월 1일부터 해서 2021년 2월 28일이나 9일까지가 회계 연도가 돼요. 학교는 이제 수업에 맞춰서 회계 연도가 있는 거고 국가는 이제 회계 연도가 그 1월부터 12월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1월 1일부터 해서 12월 31일까지가 하나의 회계 연도다. 그러면 요 입장에서 이제 사업이 발주를 하는 거는 이제 그 해지만 그 해 사업이 발주나가기 위해서는 전년도에 예산이 수립되고 심의를 해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이미 사업계획이 다 수립이 된다는 얘기죠. 1년 전에. 그러면 4월 달 되면 각 부처에서 예를 들면 뭐 행안부나 뭐 예를 들어서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이런 기관에 뭐 4월에는 그 부서에 그 해당 중앙 부처에 예산 신청이 돼요. 그럼 내부적으로 예산을 검토하고 7월, 8월이 되면 이게 그 기획재정부라고 있어. 기획재정부가 우리나라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데잖아. 그러니까 그쪽에 예산 신청을 해. 그러면 4월 달 예산 5월, 6월에 신청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7월, 8월에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심의를 해요. 그러면 이제 각 부처에서는 예를 들면 뭐 행안부, 교육부, 뭐 과학기술 그 부라든가 이런 데 부에서는 기획재정부에 가서 사업계획서를 설명하고 예산을 심의를 받는다고. 심의를 받으면 9월, 10월에 가서는 어디로 가냐면 국회로 가. 국회로 가서 국회에 또 예산 설명을 하고 해서 여기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10월 경경은 예산이 확정됐지.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준비를 이제 부처들 할 거고 예산 발주 준비가 이제 한 해 시작하면 예를 들어 1월이면 이제 업무 보고를 해. 대통령한테 업무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3월, 4월 대부분 이 정보화 사업을 발주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뭐 예산에 맞춰서 사업의 범위와 계약 방법과 이런 것들을 결정해서 그 제안 요청서를 작성해서 입찰 공고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사업자 선정을 하는 거잖아. 또 선정 계약이라는 걸 한다고 그랬죠. 그죠? 하고 사업 승행하고 뭐 하도급 이런 거 앞에서 했지. 그지? 그리고 이제 그 종료해서 인수를 받고 유주관리 이런 식으로 가는데 여기에 이제 관련되는 법들이 있다.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소프트웨어 사업 관리에 관한 기준, 전자정보법,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국가계약법 이런 법에 의해서 이런 사업들이 그 발주되고 관리가 되는 거니까 대략 이제 국가에서 일을 하든 아니면 국가의 사업을 그 받아서 위탁받아서 개발을 하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됐든 이런 규정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공부를 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참고를 해야 되는 것이 국가정보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국가정보화를 하는데 뭐 이제 이 국가정보화에 관련된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현장에 있다 하면 국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정보화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지 그 공무원들 입장에서 굉장히 애로사항들이 많아요. 뭐 순환보직이 일어난다든가 그래서 전문성 유지도 어렵고 뭐 규정 준수 품질 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다 헤쳐나가고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야. 뭐 감사 평가 등 오랜 기간에 시달리고
항상 일을 하면 감사를 받고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나오는 거고, 또 이제 뭐 그 면밀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내 실력도 부족하다. 이런 걸 느끼고 있고, 제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모니터링도 이제 할 항목도 있고, 또 RFB나 소프트웨어 비용을 산정해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전문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비용 산정하는 것도 뒤에 배우지만 또 담당자들이 제안 요청서도 다 만들어야 되는 거야. 요즘은 굉장히 또 상세하게 만들어야 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소프트웨어도 이제 패키지 도입할 거냐, 개발할 거냐, 분리발주할 거냐 이런 거 하나의 큰 시스템에 여러 소프트웨어들이 들어가잖아, 그지? 하드웨어도 들어가고 또 새로 개발하는 것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있어서 굉장히 복잡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대기업 제한, 하도급에 대한 제한, 뭐 PMO를 도입하고 싶은데 예산은 없고 또 품질 관리도 해야 되고 과학 변경도 해야 되고 하도급이 제대로 맞는지 또 이것도 검토해야 되고 또 순환보직은 뭐냐면 보직이 계속 바뀌는 거잖아. 부서가 바뀌고 그럼 전문성이 없어지잖아. 또 새로운 사람이 배워서 해야 되고 또 예산이 항상 충분히 주어지는 건 아니지. 항상 줄어들고 또 뭐 개발 기간이 늦어지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담당자들은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배우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것들을 헤쳐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부단히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적절히 그 주변의 도움을 받으면서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고 또 기업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그럼 국가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그렇다면 사업에 이런 어려움들을 좀 생각해서 잘 준비를 한다 그러면 좋은 점수를 받아서 사업자 선정되는데 유리한 고지에 들었을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국가정보사의 특성이라고 했는데 앞에서 좀 언급을 했던 것 같아. 정보기술이 짧은 생명 중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 요즘에는 뭐 그 빅데이터 인공지능이 또 대세라서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한 기술을 배우려고 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던데 어쨌든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빨리 나온다. 그지? 그래서 그거를 정보사변 항상 반영해야 된다. 경제적 편익의 비가시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용 편익이 좀 잘 계산돼야 되는데 이게 정보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걸 찾아내기가 쉽지 않는 거지. 그리고 이제 사업을 여러 부서 또는 여러 부처들이 막 하다 보니까 중복해서 투자할 위험성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예비 타당성 검사를 꼭 하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그 사업을 심사를 하고 있어요. 또 대가 산정이 어렵다. 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하드웨어를 도입하고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 같으면 눈에 보이고 스펙이 명확해요. 근데 소프트웨어는 어때요?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업무를 분석해야 되는데 분석을 하다 보면 빠지는 부분이 많아요. 그 담당자들이 이제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겪어보지 않으면 전부 다 그 프로세스라든가 예외적인 사항이라든가 다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대가 산정하는데 오차가 많이 나오는 거야. 그죠? 이런 이제 그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은 여기 자료 참고로 해서 보도록 하고 예를 들어 이런 거지. 국가정보사의 문제점과 공공정보사의 뭐 문제점 원인이라고 있는데 제도적 환경에 대한 문제점은 전문인력 부족, 관리 미흡, 분권화가 아니라 이제 분권화지. 분권화된 정보 추진 체계 여러 군데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기술 관련해서도 이제 뭐 요구사항이 많이 바뀌고 너무 큰 기대가 있고 막 이런 거
또 조직 문화, 그 다음에 프로젝트 관리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용자 참여가 부족하고 또 능력 있는 프로젝트 관리자가 미흡하고 이제 프로젝트 관리자도 보면 뭐 자꾸 많이 바뀌어요. 아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 부서에 있다가 이 부서에 있고 막 전직이 많이 일어나지.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전문성이 좀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데 이제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